이번 시간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헌법 조항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규로는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죠. 군사기밀의 뜻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를 위해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군사상의 비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누설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와 같이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군사 2급 비밀 문서인 국방 업무 보고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이를 누설하였다고 해서 공소 제기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가 이 적용법 조문인 군사기밀보호법 6조, 7조, 10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을 그 해당 법원에 신청하였고 해당 법원은 그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즉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7조, 10조가 그 규정들의 내용 중에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동법 6조 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 요건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규정들이 언론의 출판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것이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해당 조문인 3개의 조문은 해당 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이라는 것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 표지를 갖춤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하나 더 보기로 하죠. 이 판결문은 군사기밀의 의미를 해석을 한 것이고 또 원심을 뒤엎은 그러한 판결문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은 군사기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상 소정의 군사기밀 중 일부를 누설한 자를 처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누설된 부분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누설된 부분만으로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누설한 탄약 확보 계획량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누설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해석한 대로 군사기밀보호법상에서 말하는 소정의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한 것이죠. 즉 탄약지원반장이 누설한 탄약 확보 계획량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입니다. 군사기밀의 분류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누설 영향이 크면 클수록 1급 비밀이 되는 것이죠. 적으면 적을수록 3급 비밀이 되는 겁니다. 즉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을 군사 1급 비밀,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을 군사 2급 비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비밀을 군사 3급 비밀로 구분합니다. 군사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될 경우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질 수 있는 비밀은 대외비로 취급합니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군사 비밀 지정권자는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령 4조에 보면은 1급 지정권자, 1급 비밀 지정권자, 2급 비밀 지정권자, 3급 비밀 지정권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급 비밀 지정권자를 보면은 보안 업무 규정의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 방위사업청장, 국방정보본부장, 각군사령관 등입니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해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군사 기밀이 있는 곳을 은폐하는 등 군사 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군사 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 기밀의 보호를 위해서 군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군사 기밀을 지정한 자는 군사 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군사 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고, 또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출하거나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나 군사외교상 필요한 때나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에는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법 제10조 이하에서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었을 때 또는 탐지, 모집, 누설, 분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었을 때, 습득자를 제출하지 아니었을 때, 미수범, 예비 음모, 자격정지, 자수자의 감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규정한 죄와 비교하면 중한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관해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즉, 이 법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군의 기밀, 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 및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이상 군사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은 1972년 12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확대 제정됩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공군기지법 등은 폐지가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목적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사기지시설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설정과 행위 제한은 군사행정의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 즉 군사부담에 속합니다. 이 경계에서 갈등이 생기겠죠. 군하고 그 토지 주인이나 그 민간인에 대한 이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사드 관련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사회화되기도 하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은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를 말합니다. 즉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란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즉 전투 진지,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을 말하죠.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제한보호구역이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군사기지 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름도 시작하고 더워지는데 여러분 수고했습니다.